2012에서 케이프의 베일 기술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음악님과 케이프의 11 관련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 케이프 11에 탑재된 애플 자회사 엔진이 케이프 11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 개량이 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노은 케이프 11 기술자와 인터뷰를 통해 케이프 11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운항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반인이라 녹취가 불가하므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함께 분석한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치구한 것임을 밝힙니다. 케이프의 1135에는 일반 조종사용 C잭이 케이프 11보람에는 조종하기가 쉽으면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할 줄 땐 전구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전투기와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능숙한 조종사라면 케이프 11 자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케이프 11 시험 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카이 비행시험팀 수석 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3호기는 최종적으로 일반 파일론이어 기체가 전시되었습니다. 1호기의 담당은 테스트 조종사 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투기에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2개를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학기 이후 기체들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의 운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15K가 처음 도입했을 때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전사 기준으로 전투기 세팅이 되어 있었고 이를 우리 조종사들이 운영하다가 지기동시 정신을 잃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규 전투기 초기 도입 시 베테랑 조종사를 배치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이후 적용될 전투기 프로그램 세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KF-C의 시시대에 기는 무기를 발사한 흔적이 있었고 특히 기관포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KF-11 개발자는 3호기에서 다양한 무기들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엑나이즈 전자전 장비들은 케이프의 시기를 내부에 내장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전자전 관련 테스트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케이프 셰일 스텔스 도래와 관련 기술 KF-11에 적용될 램 패널은 거의 극비로 분류되어 카이에서도 몰고 있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우방님께서 나노닷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KF-11의 램프 패널에 적용된 그리핀의 나노 다안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KF-11램은 패널 형태로 붙이는데 전투기에 다양한 극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램 패널을 적용 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나 튜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올레드가 나노 다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기술을 고려하는데 좋은 구조였던 것입니다. 올레드가 나노 다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픽은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이며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해 원래 전자차폐 및 흡수제인데 거기에 나노닷을 적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커브를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펜을 돌파하면 그게 투명 전극격화를 하게 되고 유리를 곡면으로 만들고 거기에 웨이핀 페스트를 바르고 나노닷을 만들면 바로 OLED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램 패널에 적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노닷 기술과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 최신 대형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캐노피에 적용한다면 전투기의 각종 정보를 캐노피에서 바로 뿌려 전투기 운용을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연구는 LAG 쪽에서 전술 고글이나 아이언 비전 고글을 개발 중입니다. 총을 겨누면 십자산이 고글에서 보이는 랜드 워리어 시스템으로 이 군도 이 기능을 구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글을 레드팩과 같은 장갑차에 연동시켜 탑승한 보병들에게 외부의 영상 정보를 공유해주면 전장의 미확인 지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사 전차 드론 등등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 우리 군이 추가한 아미타이고 사전일 체계에 부합한 것입니다. KF-11 애플사의 새 엔진은 스텔스 설계가 반영되어 있다. KF-11에 사용되는 F-44 엔진은 기존 슈퍼넷에 사용되는 F-44의 엔진과 비교해서 노즐 부분에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KF의 10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슈퍼운에선 돋고 있는 느낌으로 KF-10에 비해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호넷과 같다면 다를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KF의 11 개발자의 질문을 해보니 웃으시더니 전용석이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일 모양은 광열 타일 같은데
그것과 노즐 길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듀폰에 대비해도 인테이크부터 노즐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엔진 제작 시 인테이크부터 블레이드 길이는 다르게 못 만듭니다. 인테이크 블레이드 거리를 길게 만들면 진공에 걸려 출력 감소 혹은 기동 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길이가 짧으면 스텔스 성능이 감소되기도 하고 충분히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돌입하면서 연비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F셀사 엔진을 개량한다면 결국 인테이크 블레이드는 그대로 만들고 무줄 쪽에 성능 개량이 가능합니다. 엔진 자체 길이가 애플 100급은 8-9m이고 애플사의 4400, 호덴용이 3m, 노즐보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엑도1 선머 엔진도 노즐기를 길게 설계해서 높은 추력 및 효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11을 엔진 뒷부분 사진과 케이프10 애플사에서 엔진 장착 사진, 그리고 비슷한 각도의 애플 18 슈퍼넷에 장착된 엔진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케이프11조 애플사의 엔진이 노조브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노즐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력 증가와 십차폐에 유리해지며 그만큼 IL 저감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노즐은 내부가 동그를 보호용인데 엔진의 열이 열화되어 보통 색이 바뀌게 됩니다. 도로가 열화되면서 새까맣게 바뀌던가 아니면 밝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케이프11 1호기의 엔진은 노즐 부분을 보면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18 슈퍼넷과도 다른 색이며 신소재 혹은 새로운 코팅 기술이 반영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시계를 인테이크를 적용하여 LABU나 100개월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IR 저감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케이프11 개발자는 엔진 사이의 공간도 IR 스텔스 관련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캐피식별에 적용된 애플살사 엔진은 노즐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 IR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로 노즐 부분이 길어졌다면 추력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에서 EP 엔진이나 애플셀레이서이 엔진이 엔진 코 변경을 통해 CP상 성능 개선을 했지만 누들 부분은 부분적인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제한적인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악님께서는 더 높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케이프-애쉬들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케이프-10을 성공적인 개발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티 기자즈 잊지 않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